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국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한국은 그저 유행만 빠른 나라라고. 여기 몹시 화가 난 상태로 말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저우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CEO 리샤오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생생하죠. 서재에 걸린 세계지도 앞에서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설명하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광저우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3대째 무역상을 하던 집안의 자부심을 이어받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무역업을 고집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길을 택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자 아버지도 조금씩 인정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아버지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었나 봅니다. 한국에 시장 조사를 가자는 천웨이의 제안에 코웃음을 쳤으니까요. 대표님, 우리 정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디지털 커머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웨이의 진지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비아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죠. 천웨이, 자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건가? 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우리 중국이야.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나라라고 잊었나? 천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왔죠. 대표님,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크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혁신을 이루고 있어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후추치앙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웨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한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와 다르다고 자부했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완고해졌을까요? 천웨이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예상대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 목소리에 담긴 자존심이 천웨이와의 갈등에서 보였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천웨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기회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고집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걸까? 나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닮아버린 걸까? 인천행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저의 마음과는 달리 창밖의 구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암시하듯이요. 어서오세요, 인천공항입니다. 로봇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놀라 뒤로 물러섰죠. 중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하는 로봇이라니. 천웨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시작이에요. 입국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 줄을 각오했는데 5분 만에 끝났어요. 옆에서 후추치앙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광저우는 1시간도 더 걸리는데 공항은 그냥 쇼윈도일 뿐이야. 강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첫 방문지는 강남의 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모니터마다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천웨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3년 뒤에나 구현하려던 시스템이네요. 회의실에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AI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리던 청사진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우연일 거야. 그때 후추치앙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모니터에는 우리 회사 분석 자료가 떠 있었어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분석이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우리가 이렇게나. 말끝을 삼켰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물류센터 방문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완벽한 동선으로 주문을 처리 중이었어요. 주문부터 배송까지 평균 이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씩 걸리는 일을. 한국은 이틀이면 된다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말끝을 삼켰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펴려다 멈칫했어요. 아버지께 전화해야 하는데.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혜희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건네받은 태블릿에는 우리 회사의 시장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차트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디지털 혁신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걸요.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3번. 결국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거리에 활기가 밀려왔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까지. 후추 취향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대표님, 저기 좀 보세요. 천혜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전광판에서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한창이었습니다. 중국어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민서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3개의 자막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어 하나만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시청자가 240만 명입니다. 후추 취향의 외침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1년 고객이 겨우 100만 명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강민서 팀장은 홍대 한복판의 화려한 건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저희 팝업 스토어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층은 전통시장처럼 활기찼습니다.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2층은 마치 방송국 스튜디오 같았고 3층은 첨단 연구소를 방불케 했습니다. 4층에 이르러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전 세계 고객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을 팝니다. 문화를 공유하죠. 강민서 팀장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사는 발로 하는 거다. 네가 뭘 안다고 컴퓨터를 들여와. 그때 그 말씀이 오늘따라 왜 이리 부끄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천혜희가 말했죠. 대표님, 부끄럽습니다. 이건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건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여긴 꿈을 팔고 있었어요. 문화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민서 팀장이 던진 한마디가 가장 아팠습니다. 대표님, 중국은 왜 아직도 구시대적 방식을 고집하시나요?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장부 쓰는 방식,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떠올랐죠. 밤에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어떠냐, 역시 중국이 최고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메는 걸까요? 불빛 가득한 홍대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만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변화는 시작됐고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천혜희의 보고를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까지 겪은 충격이 아무리 컸다 해도 이런 말은 참을 수 없었죠. 우리는 분명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중국 기업인데 말입니다. 대표님, 시장 규모와 기술력은 다릅니다. 어제 본 AI 기반 실시간 마케팅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시장이 더 크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후추 취향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대표님, 이건 어제 본 한국 기업의 성장 곡선입니다.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무려 500%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고작 30%의 성장에 그쳤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웨이가 한국행을 고집하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 후추 치앙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최대 고객사가 한국 기업으로 거래처를 변경한다는 소식이었어요. 5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30년 가업의 자존심, 그게 발목을 잡았던 걸까요? 창밖 서울의 화창한 날씨가 더욱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서 팀장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협력 제안서였어요. 우리의 중국 시장 네트워크와 그들의 기술력을 결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이성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고객사의 이탈, 그리고 강민서 팀장의 제안, 모든 것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통 앞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뒤처져 있었고,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3년 전 우리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창업 박람회장. 메인 무대에서 한 강연자의 첫 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최대 AI 플랫폼 대표가 파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옆자리의 천웨이가 통역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이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으니까요.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고 결국 아시아 1위가 되었습니다. 강연자의 목소리에서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음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실패는 수치다. 우리 가문에 실패란 있을 수 없어. 30년간 저를 짓눌러온 그 말씀 때문이었는지 저는 이런 실패자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민서 팀장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김승현 대표님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강연을 듣다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과정. 매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민서 팀장의 소개로 김승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젊은 기운이 넘쳤죠. 첫 번째 실패 후에 어떻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셨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멘토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는 더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경험해 봤으니까요.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게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죠.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부끄러워하시던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일주일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업 박람회에서 만난 김승현 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를 눈치채셨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본 디지털 커머스 전략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정신이 아주 나갔구나. 우리 가문은 3대째 중국 상인이야.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따라하겠다고? 내가 지금 조상님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분노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겁니다. 실패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우리 가문의 30년 역사를 네가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음성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효막심한 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흐릿하게 일렁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자책감과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결심이 가슴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낡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한국에서 찍은 디지털 혁신 현장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광저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아버지와의 갈등, 회사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 모든 것이 두렵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광저우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회사는 폭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천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에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려왔어요. 한국의 디지털 커머스 기업들, 중국 시장 점유율 급상승.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이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때 후추 치앙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후추 치앙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만 가져왔을 뿐 그들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고객을 향한 진심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 소식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줄 알았다.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직원들은 더 과감하게 도전했죠.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기엔 멀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알았기에 이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천혜의 한국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무시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보니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밤새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열정이 가득한 보고서를 읽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한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길 위에서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표회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중국만의 기업이 아닌 세계 속의 기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3번의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중국 디지털 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민서 팀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네트워크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 한국 방문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네가 맞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배워야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웨이와 후추 치앙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길, 그 여정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퇴근길에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찾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왔나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